최근 국내에서 조사된 연구에 따르면은 30세 이상 성인 남성의 예. 약 10명 중 5명. 절반이요? 예. 예. 여성에서는 10명 중 3명이 예. 고지혈증 내지는 이상지질혈증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와. 근데 이제 그것보다 조금 더 심각한 부분은 네. 10명 중 4명이 자기가 콜레스테롤이 높다는 사실조차 네. 모르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그 절반이 아직 치료를 받고 있지 않다는 것, 예. 그것도 또한 큰 문제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방법은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생활 습관병이기 때문에 네. 생활 습관을 바로잡는 노력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네. 생활 습관을 바로잡는다는 것은 적절한 영양 상태를 유지하면서 바람직한 농도의 콜레스테롤을 유지하려고 꾸준하게 식사 관리를 유지하시는 것이 가장 우선이 돼야 될 것이고요. 예.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꾸준히 운동을 통해서 대사를 올리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꾸준히 운동을 하시는 것, 그리고 꾸준히 식사 관리를 하시는 것으로도 콜레스테롤이 조절이 되지 않을 때는 네.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콜레스테롤 낮추는 약제를 복용을 하실 것을 권장드리게 됩니다. 예. 이 콜레스테롤 낮추는 약을 복용을 하였을 때 잘 알려진 심장이나 뇌혈관에 합병증이 생기는 것에 대한 효과는 명백하게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약을 생활습관요법이라든지 운동이나 이런 것으로 조절이 되지 않거나 처음부터 콜레스테롤이 아주 높은 경우에는 네. 이런 약제를 써서 떨어뜨리는 것을 강력하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변에도 고지혈증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이분들 중에 약을 끊었더니 금방 다시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입니까? 그렇겠죠. 아마도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는 이유가 예. 체질적인 부분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예. 피할 수 없는 나이에 대한 원인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 많이 널려있는 이런 음식들을 피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너무나도 편하게 먹고 계시면서 예. 오히려 내 콜레스테롤은 낮아야 되겠다 기대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안 좋은 것일 수 있을 것 그러면 같습니다. 네. 고지혈증 약은 어쩌면 평생을 드셔야 되는 약이 될 수도 있겠군요. 생활 습관을 잘 잡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바라고자 하는 농도 이하로 떨어뜨릴 수 있다면 약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예. 그것이 교정이 되지 않을 때는 약을 도움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마음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이 약 못 먹겠다 하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내가 이 약을 먹었더니 온몸에 힘이 없다. 네. 힘이 떨어진다. 그럴 수도 있습니까? 한편으로는 맞는 말일 수도 있을 것 왜요? 같고요. 왜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예.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게 우리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전구체가 되죠. 예. 우리가 잘 못 먹고 사는 옛날에는 예. 우리가 보양 음식이란 걸 먹었습니다. 예. 힘이 딸리고 많이 힘이 부족할 때. 부족할 때 예. 얘기죠. 네네. 그래서 그 보양 음식의 대부분이 콜레스테롤이 많은 맞습니다. 음식들을 예. 그러니까 이 포함이 돼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먹었을 때 호르몬도 보충이 이렇게 되면서 많아졌을 텐데. 호르몬이 예. 많아지고 예. 조금 몸이 좋아진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네. 지금은 반대로 평소에도 너무나도 많은 남죠, 영양분들을 요즘은. 네.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보양 음식을 드시게 되거나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을 드시게 되면은 네. 거의 콜레스테롤이 더 올라가서 결국은 남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기는 문제점들이 더 크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음식을 드시는데 좀 더 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고지혈증 약을 먹었더니 자꾸 이렇게 뭐 힘이 빠지는 것 같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왜 그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한편 그런 부분도 있을 테고요. 예. 한편 이 콜레스테롤 약을 먹었을 때 약간 가벼운 근육통 같은 것들을 느끼실 수가 있는데 네. 그런 것을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고요. 예. 가벼운 증상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네. 그런 경우는 약을 꾸준히 먹다 보면 없어지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증상이 있으실 때는 예. 드시는 처방을 하신 전문 선생님한테 한번 상의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약의 일시적인 부작용일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계속 드시는 게 좋겠다라고 예. 선생님은 권하고 계시는 거군요. 예. 그 한때 고혈압 환자들 아스피린 왜 드실 때 그런 연구들이 자꾸 나오더라고요. 고혈압이 없어도 아스피린은 중년 이후에 먹으면 도움이 된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고지혈증 약 중에 스타틴 제제 같은 것들은 예. 고지혈증이 없더라도 중년 이후에는 먹는 게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고지혈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드시는 분들이 요즘 생기고 있습니다. 선생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말씀을 해주실 건가요? 글쎄요, 어떤 약을 처방을 하고 먹을 때는 네. 거기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확실한 거는 심장병이 이미 있고 심장병이 발생할 확률이 높으신 분은 그런 약제를 먹었을 때 예방할 수 있는 효과는 확실합니다. 그건 네. 명백하기 때문에 반드시 드셔야 될 분들이고요. 예. 반면에 아직 심장병이 없으시거나 그 위험성이 적은 환자분들은 네. 그 위험성에 따라 가지고 예. 위험성이 적은데 콜레스테롤이 아주 높다면은 콜레스테롤 높은 것만으로도 심장병이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네. 그런 약제를 드셔야 될 수 있고요. 음. 반면에 그런 위험성도 적고 아직 심장병이 없으신 분들은 예. 그 약을 먹었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나 네. 문제점들하고 얻을 수 있는 이점을 비교를 해서 예. 약을 복용을 하실 것을 권고드리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위험성하고 그다음 이점을 먼저 고려를 하셔서 드시는 걸 권고드리고 싶습니다.